프리미어 프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글 교육 자료 개발, 편집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는 노하우들이 선생님들께서 다들 다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0차 시의 자료들을 보다 일관성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안내 드리는 방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편집을 시작하기 전 사전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구글 한글교육 공유 드라이버에서 제가 올려드린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효과음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고 더불어 본인이 편집해야 할 차시에 촬영된 모든 영상과 PPT 그리고 학습지 그리고 프롬프트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합니다. 둘째로 프롬프트 파일과 수업에 활용한 PPT를 반드시 함께 살펴보시면서 수업의 흐름을 파악해 주세요.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지 수업의 흐름도 알고 그리고 매끄러운 편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셨다면 편집 시 메인 화면으로 사용할 PPT 슬라이드를 캡처합니다. 기본적인 편집 포맷이 저희가 크로마키 촬영된 교사의 수업 영상과 그리고 PPT 슬라이드를 합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캡처를 해주시고 캡처를 하실 때 화질 저하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반드시 알캡처를 이용해서 각각의 슬라이드를 캡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편집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그 30차 시의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들어간 만큼 편집팀에서 마지막까지 힘내주셔서 보다 질 높은 컨텐츠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편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프리미어 프로를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그리고 한국어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 다음 선생님들께서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이름을 설정한 뒤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의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화면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제가 평소에 프로그램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패널로 위치를 편리하게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아마 선생님들은 좀 이 왼쪽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패널은 마우스로 클릭을 한 뒤에 내가 편한 방향으로 언제든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편리한 대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 방법을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이 가져오기를 할 때에는요. 파일을 누르고 가져오기를 눌러도 되고요. 이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해서도 이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영상을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프로젝트 패널에 활용할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다면 다음으로는 아까 캡처해 놓은 PPT 슬라이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개수가 많은 관계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새 저장소를 만든 다음 슬라이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 새 저장소가 만들어졌다면 이 슬라이드 새 저장소에 아까처럼 내가 사용할 편집할 슬라이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용할 슬라이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패널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편집에서 사용될 효과음을 새 저장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저장소, 이번에는 효과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프로젝트 패널로 돌아가 보면 내가 아까 갖고 왔던 영상들과 그리고 슬라이드 그리고 효과음까지 이렇게 잘 가지고 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시퀀스를 생성을 해줄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항목 시퀀스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0p를 선택하고 시퀀스 제목도 편집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렇게 시퀀스가 형성이 되고 타임라인이 활성화됩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끌어왔을 때 사실 저는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 화면 비율을 25% 정도로 맞추고 이 지금 타임라인의 바가 커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것을 조금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를 할 때는요. 마우스를 타임라인 패널에 둔 상태로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타임 막대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누르면 타임라인 바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나중에 세부적인 작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타임라인 바를 크게 놓고 편집을 하는 것이 편리하고 초반에는 이렇게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편집을 하는 것이 좀 편리하다는 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크로마키 배경으로 찍은 이 영상과 오디오가 비디오 1과 오디오 1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3개의 영상을 가지고 왔고 이 3개의 영상은 각각의 클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영상의 총 합 시간의 길이는 13분 44초 04가 되겠네요. 자, 처음으로 하실 작업은 이 타임라인에 들어온 영상 클립을 모두 드래그 선택해서 이 상단 메뉴바에서 오디오를 클릭합니다. 이 오디오를 클릭한 뒤에 대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음량을 눌러서 자동 일치를 시킵니다. 좀 이 자동일치 버튼이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여러 번 눌러주시면 자동일치가 됐다라고 나오고 이 선택한 클립들의 오디오의 음량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량이 자동일치가 됐다면 다시 편집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량이 자동일치 됐다라는 뭔가 표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작업이 끝났다면 지금부터 제가 적용할 3가지 효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이즈 제거 기능인데요. 이 노이즈 제거 기능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제가 적용할 효과 3개들은 각각의 클립에 적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영상들을 한꺼번에 드래그 한 채로 이 효과를 줄 수 없다는 점 알아주시고 이 해제를 다시 모든 선택을 해제한 뒤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효과 창에다가요. 검색창에 노이즈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노이즈 제거라는 게 뜰 텐데요. 이 노이즈 제거를 클릭한 뒤로 각각의 클립에 가져다 두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효과를 준 뒤에 효과 컨트롤러 가서 보다 세세하게 만져줄 수는 있지만 제가 시범 편집을 해본 바로는 적당히 노이즈가 제거되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이즈 제거만 끌어다 두면 크게 별도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효과 검색창에다가 다시 다른 효과를 넣어줄 건데요. 멀티밴드 압축기라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밴드라고만 치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클립에 끌어다가 둡니다. 이렇게요.
이 멀티밴드 압축키 효과를 사용해서 음성을 보다 명확하고 크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멀티밴드 압축키 효과는 아까 노이즈 제거처럼 그냥 끌어다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손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멀티밴드 압축키를 넣은 이 첫 번째 오디오 클립을 예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디오 클립을 클릭한 뒤에 상단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 화살표를 눌러서 효과 컨트롤로 가겠습니다. 자, 이 클립에 대한 효과 컨트롤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하단으로 내리면 아까 넣었던 노이즈 제거 기능과 멀티밴드 압축키 기능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밴드 압축키 필터에서 편집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것입니다. 이때 사전 설정에서요, 기본값을 클릭한 뒤에 팝마스터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팝마스터로 변경을 하면은요, 이 출력 게인이 마이너스 12데시벨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본값으로 했을 때에는 스래시가 0데시벨이고 이 팝마스터로 했을 때 마이너스 12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출력 값을 마이너스 8로 수동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편집을 해봤을 때에는 이 마이너스 8이 울림이 적고 적당한 소리 크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나 시연자의 목소리나 녹음 상태 등에 따라서 이 값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8이지만 상황에 따라 뭐 마이너스 10이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뒤에 먼저 목소리를 확인을 하고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8로 바꿨다면 다시 X 버튼을 누르고 나옵니다. 제가 적용한 멀티밴드 압축기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음량은 어느 정도인지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메뉴바 상단에 이 효과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음량이 표시가 되거든요. 이 음량이 마이너스 12 정도의 선이 좀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마이너스 6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좀 울림 현상이나 좀 잡음이 들리는 듯한 전 느낌이 나서 마이너스 12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적용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크기, 그리고 지금 살펴봤을 때는 마이너스 12를 조금 넘어가긴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소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그 멀티밴드 압축기 그 효과를 적용하지 않은 클립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클릭하고 있는 이 클립은 멀티밴드 압축기를 효과를 적용하지 않은 클립은 소리가 좀 적죠.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목소리가 선명해졌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편집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멀티밴드 압축기 효과를 적용을 한 클립과 적용하지 않은 클립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기능을 좀 소리를 느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이 멀티밴드 압축기 효과 또한 각각의 클립에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시연자의 오디오 클립, 그러니까 이 영상 클립들이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이니 이 효과를 각각의 클립에 적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러면 아까 넣지 않는 이 2개의 클립에도 제가 멀티밴드 압축기 효과를 한번 빠르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두 가지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이즈 제거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티밴드 압축기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수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영상을 가져올 때 좀 순서에 안 맞게 가져와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순서를 바꾸는 김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위치를 바꾸거나 그리고 끌어와서 갖다 붙일 때 이렇게 자석 같은 모양, 여기에 보면 하단에 자석 같은 모양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자석 같은 모양으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탁 하고 그 다음 클립으로 붙는 걸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 알 겁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다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효과는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크로마키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 크로마키 배경을 삭제하는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마키 배경을 삭제하는 효과 또한 이 모든 3개 혹은 4개 또 영상마다 2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각각의 영상 클립에 적용을 해야 하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클립을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클립을 선택한 뒤에 효과에서 울트라 키를 검색합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요. 울트라 키라고 다 검색을 하면 안 나오고 이렇게 울트라라고까지만 쳐야지 이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울트라 키를 검색해 보시면 이 키잉이라는 하위에 울트라 키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울트라 키를 드래그하여 클립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울트라 키를 가지고 갔다가 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그냥 가지고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멀티밴드 압축기를 했던 것처럼 이 울트라 키를 적용한 클립을 클릭을 한 뒤에 효과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자, 효과 컨트롤로 들어와 보시면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울트라 키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울트라 키 밑에 키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키 색상에서 스포이드 옆에 있는 이 색상을 클릭을 합니다. 이 색상을 클릭해 주는 까닭은 우리 크로마키 배경색과 같은 녹색을 찾아줄 건데요. 제가 찾은 색은 시범 편집을 했을 때 이 색상이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58D39라는 색상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클립의 녹색 배경이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조금 더 손을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더 손을 보려면 이 효과 컨트롤 울트라 키 하단에 출력 합성을 알파 채널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살리는 부분이고 이 검은 배경이 삭제될 부분인데 지금 그 경계가 좀 불명확하죠. 그래서 이 경계를 더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값을 조금 더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트 생성을 누르고 자, 하단에 페데스탈을 끝까지 쭉 100으로 올려줍니다. 자, 그래도 아직 이 부분에 하얀 부분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두운 영역 이 50이라는 수치를 25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매트 정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매트 정리에서 제가 건드릴 부분은 이 두 부분인데요. 경계 감소 부분을 10으로 설정해 주고 부드럽게도 1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번짐 억제를 눌러 주시고요. 채도 감소 숫자를 25에서 40으로 높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알파 채널을 다시 합성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경계 감소와 부드럽게는 좀 이 크로마키 부분과 좀 경계를 좀 자연스럽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번짐 억제에서 채도 감소 부분은 이 녹색 배경이 빠지면서 좀 얼굴 안색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밝게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된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 클립 하나를 선택해서 이 울트라 키를 적용을 했잖아요. 나머지 클립들도 각각 다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점 선생님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적용된 부분이죠. 그럼 지금 한번 제가 나머지 두 개의 클립도 울트라 키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세 가지 효과를 모두 적용했다면 이제 편집 전에 캡처해 두었던 슬라이드와 함께 합쳐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새 저장소에 PPT 슬라이드 그리고 효과음 가져왔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우선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비디오 1과 오디오 1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디오 1에 있는 이 영상 클립을 이 비디오 2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상 클립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뒤에 이 비디오 1에 있는 영상 클립 선택 그리고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1번 비디오 1 트랙이 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번 트랙에는 잠시 우리가 캡처해 두었던 그 PPT 슬라이드를 가져올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크로마키 영상과 슬라이드 화면이 과연 어떻게 합성되는지 선생님들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지금 슬라이드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지고 올 슬라이드를 클릭을 한 뒤에 드래그하여 타임라인으로 끌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슬라이드의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잘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걸 마우스로 클릭하고 좀 길이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원 트랙에 들어있는 PPT 슬라이드는 언제든지 길이가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하고 줄이고 늘렸다를 할 수 있다는 점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비디오 원 트랙에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아까 크로마키 배경을 제거한 영상을 비디오 2에다가 옮겨놨는데,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장면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슬라이드 화면 위로 크로마키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대충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크로마키 수업 촬영 영상을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슬라이드 화면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작업,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촬영 시에 NG가 난 부분이나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편집 시점을 잡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텀을 둔 구간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간들은 잘라내서 매끄럽게 수업이 진행되도록 편집을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편집을 할 때에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눌러서 이 타임라인에 있는 막대를 좀 크게 해서 편집을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타임라인에 두고 Alt 키, 마우스 휠을 조정했을 때에는 이 타임라인의 길이가 좀 조정이 되고요. 지금 이 각각의 오디오 1이나 비디오 1을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랬을 때에는 옆에 있는 바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오디오 1을 클릭한 뒤에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조정하면 이렇게 각각의 창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크게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세부 편집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수업 영상 속 강의자는 오른쪽 하단에 위치시킬 겁니다. 강의자의 크기부터 조절해야겠죠? 자, 이 영상 클립을 클릭한 뒤에 다시 한번 효과 컨트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 컨트롤로 들어오면 이 동작의 위치와 비율 조정이 있죠? 이 위치와 비율 조정에서 이 비율 조정 100을 65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자의 모습이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 다음 위치를 조정해 줄 건데요. 동작의 위치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화살표가 양옆으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영상이 다시 영상 속의 사람이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고, 저는 처음에 시범 편집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제가 적당한 위치를 조절해서 이 글자가 가리지 않는 선에 이렇게 강의자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업에 촬영된 강의자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비율 조정이 꼭 65고, 그리고 이 위치가 꼭 반드시 맞는 건 아니라는 점을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주시고 기본적으로 65로 맞춰주신 다음에 혹시 좀 숫자 값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위치는 적당한 위치, 표준 위치는 제가 지금 숫자를 정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1715,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626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위치에 서게 되고요. 이쪽에 부분도 잘리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영상을 꼭 재생을 해 보셔야지 이 강의자의 움직임 속에서 잘리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치와 비율을 조정한 뒤에 영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초반에
지금 재생을 눌렀는데 아무 소리도 내고 있지 않으시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편집점을 입으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편집을 하실 때 이 이 음량 부분, 이 오디오 트랙을 보면 이렇게 비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더 확대를 더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소리가 들어간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러한 텀들이 편집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잘라낼 때에는 이 툴 도구에서 이렇게 자르기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이 타임라인 바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다시 선택 도구 선택된 부분을 델리트 하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앞부분으로 다시 앞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다시 같이 드래그 하셔서 앞으로 끌어다 주면 이렇게 편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편집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렇게 처음 슬라이드가 하단에 글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첫 슬라이드에서 하단의 내용이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강의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텀이 있는 부분이요, 슬라이드가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편리한데, 물론 선생님들께서 프롬프트 자료와 PPT 자료를 보시고 편집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고요. 이 편집점이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한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슬라이드 다음으로 사용될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가져왔을 때 넘어가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왔는데 그 편집점이 좀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맞추는 작업을 제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슬라이드를 잘라내고 영상의 텀을 잘라내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시연자의 위치를 봤을 때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강의자가 상단으로 올라가 있는 장면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 강의자의 위치를 아래로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의 시연자의 위치는 효과 컨트롤로 들어가서 이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다시 시범 편집을 했을 때에는 730으로 맞춰주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흘러갔고 슬라이드는 길이가 짧죠. 선생님들께서
프롬프트와 PPT를 보고 수업의 흐름을 아셨다면 어느 내용까지 이 슬라이드를 사용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의 길이를 늘려주시고 줄여주시고 딱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오디오가 비어있는 부분은 편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삭제해서 매끄럽게 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도 계속 슬라이드 2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 길게 늘려줘야 됩니다. 제가 편집하는 모습을 모두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시범 편집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몇 가지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편집점의 위치가 한 이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강의자의 위치가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사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좀 앞으로 넘어오면은요, 뒤로 넘어오면 교사가 자음자나 모음자 쓰기 시범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교사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교사의 시범이 있는 곳에서는 교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742에 730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영상을 잠깐 볼게요. 다시 반복해서 선생님이 써볼 테니 네, 이처럼 편집을 하다 보니 오른쪽 하단에서 멀리 시범을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의 작업을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떤 슬라이드에서는 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슬라이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영상은 삭제하고 음성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번 재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교사가 들어갈 위치가 없는 슬라이드에서는 교사의 음성만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편집할 때 꼭 교사가 들어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의 음성은 남겨두고 교사의 영상을 삭제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lt를 누른 뒤에 이렇게 이 영상 클립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음성까지 오디오 트랙까지 같이 선택이 되는데 Alt를 누른 뒤에 이 영상 클립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선생님들께서 꼭 편집할 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효과음과 자막 효과를 넣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작업이 끝난 뒤에 마지막에 효과음과 자막 등을 넣는 편인데 선생님들께서는 각자의 편집 스타일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강요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효과음은 아까 새 저장소에 가지고 온 이 효과음을 사용하면 되시고 이 효과음은 오디오 2번 트랙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과연 효과음은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효과음은 글쎄요, 어디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효과음을 어디다 넣었냐면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림에 맞는 낱말을 알아보는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넣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자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막은 기본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학년의 경우 한글 공부에서 불필요한 텍스트가 오히려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자막은 넣지 않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뭐 동그라미나 화살표 등과 같은 간단한 강조 표시와 효과음을 동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부분에서는 화살표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좀 재편집이 필요할 것 같고, 재편집할 때에는 그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표시까지 함께 해줄 예정입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자막을 쓸 때에는 이 도구 툴에 있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자막을 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넣고자 하는 이러한 도형이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파일, 그리고 새로 만들기, 그리고 레거시 제목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레거시 제목을 틀었을 때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럴 때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기본적인 도형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을 사용해서는 화살표 등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은 그렸지만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 작업 도구에 대한 툴을 좀 여러 가지 만져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레거시 제목에서 작업을 마친 뒤에 이 X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에 그림이 들어가 있고 이 그림을 끌어다가 놓으면 이 해당되는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때 효과음을 사용해 주시고 크기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선생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 밴믹스처럼 자막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지만 이러한 간단한 도형과 강조점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그림으로 이처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레거시 제목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존에 유튜브에 프리미어 프로 레거시 제목이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추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 설명으로 충분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집하다가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 주시고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초반에 무작정 임의로 편집하시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그런 샘플 영상 안차시분 11차시 샘플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감을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30차시 편집의 일관성을 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인트로와 아우트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인트로와 아우트로는 아직
미완성 단계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다 넣은 인트로나 아우트로는 그 샘플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사용한 인트로나 아우트로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인트로나 아우트로를 마지막에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 편집할 때부터 프로젝트 패널에 같이 가져와서 함께 작업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알아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영상 또한 샘플이라는 점, 저도 또 다시 수정이 필요한 작업인데 우선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소통하면서 그렇게 함께 작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